37세, 뜨거운 청춘의 세월이 지나고 그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박정민은 푸른 잔디로 덮인 작은 무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하얀 데이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빨개졌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곳은 없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이에요. 그는 차가운 저녁 바람에 목소리가 막힌 채로 속삭였다. 늦었지만 그 고백은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이수진이 영원히 그를 떠나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긴 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박정민의 슬픔은 상실뿐만 아니라 그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가 침묵 속에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박정민은 한국 음악 산업에 있어서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히트곡을 탄생시킨 재능 있는 음악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그가 작곡한 멜로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이며 고통과 기쁨, 끝나지 않은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서, 반짝이는 상 뒤에서 항상 깊은 슬픔을 안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에 찢어진 마음을 가진 남자입니다. 박정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살아있는 동안 깊이 사랑했지만 감히 고백하지 못했던 이수진을 잃은 것이었다. 수진은 그에게 음악적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날에도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제약과 자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박정민은 1988년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다른 많은 사람들만큼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민한 아이였으며 조용한 성격과 음악 취향 때문에 친구들에게 종종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동안 정민은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아버지가 중고품 매장에서 사온 오래된 기타로 간단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이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항상 밝은 미소와 풍경처럼 맑은 목소리를 가진 활기찬 소녀입니다. 그들은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고 함께 음악을 작곡하며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습니다. 정민에게 수진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을 사랑의 첫 박동으로 뛰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것을 말할 수 없었고 우정의 선을 넘을 수도 없었다.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고 그 감정이 모든 것을 파괴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수진 씨는 25살 때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2년 동안 병과 싸웠고 그동안 정민은 항상 그녀 곁에 있어 그녀를 돌보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음악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의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들에 연인보다는 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수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자 정민은 말문을 잃는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고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박정민의 음악 인생은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시면을 모두 경험한 흥망성쇠의 여정이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기타를 치는 소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 프로듀서가 되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고 외로운 긴 밤에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의 첫 번째 성공은 그가 22살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음악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수진과 함께 새벽의 메아리라는 작은 밴드를 결성했다. 이들은 홍대 카페에서 공연을 펼쳤고 정민이 작사한 곡 겨울바람이 갑자기 소셜미디어 현상으로 떠올랐다. 이 노래의 슬프지만 감성적인 멜로디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정민의 이름을 프로 음악계에 알리게 된 전환점이었다. 수진이 죽은 후 정민은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작곡과 프로듀싱으로 전향했다. 그는 마치 수진이 남긴 공백을 음악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듯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28세의 나이로 신인 그룹의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고 이 앨범으로 마마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다. 그 이후로 박정민의 이름은 소울풀한 발라드부터 활기찬 댄스곡까지 히트곡과 연관지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의 창조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노래마다 청취자가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즉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32살 때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사연과 수진의 사연을 바탕으로 쓴 고통을 극복하는 내용의 콘셉트 앨범이다. 하지만 소속사가 개입해 앨범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취향에 맞게 바꿔버려서 원래의 영혼을 잃게 됐다. 이 앨범은 대중으로부터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정민은 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청중의 분노의 물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찢어진 악보를 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이었던 수진이 배신당했다고 느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떠나 자신의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끈기 있는 노력은 그가 알려지지 않은 가수를 위해 싱글을 제작했을 때 보상을 받았고 그 노래는 놀랍게도 10주 연속으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신앙을 되찾고 계속해서 음악적 걸작을 창작해냈는데 각 노래가 그의 영혼의 일부였습니다. 박정민은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항상 음악을 통해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젊은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수진의 멜로디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수진이가 병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절에서 나왔다. 그는 그녀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음악적 꿈을 포기해야 했던 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35세가 되자 자선기금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초기 기금은 그가 작곡한 노래의 수익으로 충당되었다. 이 기금은 병원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작은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정민은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때로는 스튜디오에서 쓰러질 정도로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선쇼를 조직하고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했으며 심지어 학교 시절의 가장 소중한 기념품인 첫 기타를 판매하여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음악을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람있다고 느낀다. 그는 언젠가 완전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꿈을 꾸는데 그것은 자신과 수진의 삶에 대한 말 없는 작품이다. 그는 이것이 그녀에 대한 헌정이 되기를 바랐고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을 영원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첫 번째 멜로디의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각 음표는 그가 소중히 간직하는 추억의 일부입니다. 사랑은 박정민의 인생에서 눈물겨운 한 장이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관계도 갖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영원히 이수진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 말이다. 수진이 죽은 후 정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30살 때 인터뷰를 통해 아름답고 지적인 음악 저널리스트 김혜리를 만났다. 혜리는 그의 깊이와 재능에 매료되었고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혜리와 함께 있을 때마다 수진을 배신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고 수진의 미소를 잊을 수 없었고
결국 해리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 그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후회이다. 그는 어느 비 오는 날 밤 수진과 함께 녹음실에 앉아 있을 때 그녀에게 고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진은 결혼 안 하면 내가 네 여자친구 될래? 라고 농담을 건넸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오랫동안 그녀를 사랑해왔다는 말은 감히 하지 못했다. 그 순간은 지나갔고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함이 그를 외로움 속에 살게 했고 혼자서 고통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37세가 되어 수진의 무덤 앞에 서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고백했을 때 정민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마지막 노래 한 곡인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을 썼고 아무런 홍보 없이 이를 발매했습니다. 그 노래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그 노래가 그의 마음을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박정민의 인생은 슬픈 저음과 희망의 솟구치는 선율이 섞인 긴 노래입니다. 부산의 수줍은 소년에서 재능 있는 음악가로 성장한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그의 가장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수진에 대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37살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린 뒤에야 그는 그 이야기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